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신림역 흉기 살해 사건 피해자 의료 공백 여파로 병원에 늦게 이송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은 5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이송이 과정에서 좀 지체가 되면서 병원을 출발한 거는 16분이 지나서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한 20분 가까이를 피해자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119 시스템은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119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했다는 것은 여전히 정말 119 우리 대원들이 국민의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도가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겠죠. 정말 5분 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결국 그 최근에 있어서 인근에 있는 그 응급실, 대학병원 그 응급실에 전화를 했더니만 4군데나 모두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 통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을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한 16분 정도 지체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그 5.5km 정도 떨어진 대학병원까지 오케이가 돼서 가는 과정에서도 이 피해 20대 여성의 의식이 있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지체되면서 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의료 공백 사태, 특히 응급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타나는 사안인 것 같은데 결국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이 국민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인 중국인 30대 여성,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인 건가요? 그러니까 2번 싸웠습니다. 사건 전날 내 지갑이 없어졌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지갑을 당신이 훔친 게 아니냐. 뭐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퉜는데 그 흉기로 찌르는 사고였거든요. 그러면 흉기를 미리 소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계획적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게 계획범인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흉기를 가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범행 동기가 정말 지갑을 훔친 것인지 그리고 이 B가 지갑을 훔쳐가서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이. 그렇다고 한다면 119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출동하기 전에 미리 그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출동 5분 만에 갔는데 16분 동안 병원 찾고 있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료에 있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좀 의료 분쟁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이 30대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 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흉기를 어떻게 구매했는지 또 어떻게 범행 동기가 이뤄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더 규명이 돼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인의 물건을 훔쳐갔는지에 대한 어떤 오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채권 채용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에 있어서 그 가해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중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제 중국 국적인 조선족이 어떤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어떤 정말 중국인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로라 그리고 또 그것이 뭐 현장에서 죽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부검을 하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살인의 원인이 뭔지, 사망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건지 또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요. 재학생의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 배포에서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스티커에는 영문으로요. 자랑스러운 부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봤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또 동양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가족이다, 아빠다, 엄마다, 자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또 소속감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금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에서 좀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교에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이런 자부심 갖는 행사들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재단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면은 앞에 가는 차 이 범퍼에 자랑스러운 무슨 A 고등학교 장학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붙습니다. 대학교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장학생까지라고 네. 하는데요. 영어로 proud라는 것이 자랑스럽지도라고 말도 되지만 어쩌면은 그것이 오만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서에는 약간 오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어떤 재정이 열악해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홍보를 하고 또 자금을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다른 곳이 아니고 서울대 제일 1등 가는 서울대가 이게 마케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의 정서를 살짝 긁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